중요한 거는 두 가지 종류가 나올 건데 여기가 이렇게 돼서 는이 붙을 수도 있고 여기가 이렇게 돼서 는이 붙을 수가 있어. 그래서 여기서 두 종류, 여기서 두 종류. 그래서 총 네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부분에서 이렇게 는이 붙어도 되는지 아니면 는이 붙지 말아야 되고 이렇게 되는 이거를 결정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 그래서 우리는 얘를 가지고 얘를 결정할 때는 거의 그림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그어가면서 얘 대, 얘 대, 얘 대 이렇게 해서 할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저거 하나에 따라서 만약에 정수의 개수를 구하시했을 때 차이가 나겠죠. 개수가 하나 차이 나니까 조금 조심해서 문제를 좀 풀게 부등식 했던 것 같아요. 나머지는 중요한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일정 범위 안에서 항상 부등식이 그래프가 뭐보다 항상 위에 있다. 0이라는 것은 x축으로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만 판단을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 하나 932번부터 출발을 해볼게. 자, 일단은 는이 없는 x값이 0보다 큰 부분에서 출발하겠대. 자, 식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통째로 놓고 해도 상관없죠. 자, 그런데 4K든 K든 뭐 상관없이 양수 쪽으로 만드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래서 나는 넘겨서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6x 제곱 이렇게 만들고 4K 이렇게 해서 만들어 볼게. 그래서 이쪽을 fx라고 놓고 천천히 식을 같이 적읍시다. 이거는 y는 4K 상수함수. 자, 은진아, f''이 필요한 식이니 아니니? f'을 해서 그 값이 0이 되는 값을 찾고 해야 되는 식이니 아니니? 필요 없죠? 그죠? 자, 얘는 마이너스 x 제곱으로 묶었을 때 x 마이너스 6이 된다는 요거를 머릿속에 만약에 둔다면 x축이라는 것은 이렇게 되겠네, 그지? 자, 감소함수니까 감소부터 출발하죠. 그런데 0에서 중근을 가지고 6에서 뚫고 지나가죠. 그럼 그래프 유형은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0에서 접하고 6에서 뚫고 지나가는 이런 그래프가 나올 것이다 라고 되겠네. 자, 그러면 한 가지 판단합니다. 우리는 이제 두 번째는 x값이 0보다 큰 부분에서래. 여기다가 0 집어넣으면 fx에 집어넣으면 0,0이죠? 아, 그러면 y축이 딱 요 지점이네 라고 설정을 할 수 있겠네, 그치? 그러면 남겨야 되는 부분은 0보다 큰 부분만 필요하니까 얘는 아니고 남은 부분에서만 생각하자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근데 너무 이렇게 비율로만 하는 게 나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사람이 있으면 좀 얘기를 해줘. 그럼 프라임 해가지고 조금 한 단계씩 밟아 나갈 테니까 너무 선생님 풀이로만 따라올 때 힘들 수도 있으니까. 자, 그러면 주황색에서 요거의 비율이 2대 1이죠? 그래서 요 지점은 지금 4라는 게 결정이 나겠죠. 천천히 갈게. 자, 그럼 이 주황색이 y는 4k라는 것보다 이하여야 된대. 그럼 당연히 주황색이 4k가 이렇게 있다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4k가 딱 F4 위치에 존재하는데 얘는 되는 거니 안 되는 거니? 너무 어려운 질문이니? 유진이? 안 되고 있어. 되죠? 왜냐면 4K, 이 그래프가 4K, 여기에 는이 붙어 있으니까, 그지? 이하니까 상관없죠? 자, 그러면 결국 요 높이 자체가 F의 4였는데, 그러면 F4하고 같아도 되고 F4보다 커도 되네, 4K가. 그러면 4K라는 것은 F의 4보다 이상이면 되는구나 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 됐습니까?
자, F4 구해볼게. 4 집어넣으면 여기가 마이너스 16, 그 다음에 곱하기 마이너스 2가 되겠네. 그럼 여기는 32가 되죠. 그래서 최종적인 결과는 K 값은 8 이상이다. 이렇게 하면 다 끝나겠지.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한 유형당 6문제, 5문제, 막 10문제 이런 식으로 있으니까 굉장히 쉽진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좀 나머지는 좀 비율이 좀 F 프라임이 좀 필요한 식도 한번 더 하자. 이런 것들. 자, 요번엔 x가 0 이상인 그래프만 남기고 나머지를 지우래. 그러면 딱 식을 봤는데 뭐 다행히 이렇게 구별해놨네. p 만들어 놓고 저기 해놨네, 그지? 그럼 여기를 뭐 fx라고 놓는 것은 첫 번째로는 출발하는 것이고, 그지? 근데 x로 묶더라도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하니까 인수분해가 안 돼. 그러면 어쩔 수 없구나 라고 해서 출발은 f'x로 출발을 해줄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가 는영이 되는 값을 찾겠죠? 그럼 여기는 3x 제곱 마이너스 4x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얘가 능력이 되는 값을 찾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3x x 하고 마이너스 2 플러스 2 이렇게 되면 만들어지죠.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2라는 놈하고 2라는 놈하고 요렇게 돼서 구분을 지어야 되겠네, 그치? 자, x축, y축 따위는 필요 없을 때도 많다. 자, 그러면 요 식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일단 그래프가 증가부터 출발하는 3차 함수죠? 그러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가겠네, 그치? 이렇게 할게, 그냥 좀 여기가 는영이라고 생각할게. 자, 그러면 x가 0 이상이래. 그러면 0이라는 것은 얘 두 개 사이 어딘가쯤 있는데 얘가 조금 더 가깝네, 그치? 그럼 0 대충 표현해. 그래서 0 이상인 그래프 남기니까 얘 포함해서죠. 포함해서 이렇게 되는 부분을 남기겠다라고 할 수 있겠지. 자, 그러면 요 높이 자체가 지금 f의 2가 되죠. 자, 그런데 요 놈이 p보다 이상이어야 되는데 주황색이 p보다 이상이면 p라는 게 여기에 와도 되고 이상 는이 붙어 있으니까 p라는 게 여기 와도 상관없네. 그런데 요 p는 f이죠. 그래서 따라서 p 값은 f의 2보다 더 이하 쪽에 머물면 상관없겠구나 라고 이렇게 됩니다. 벌써 계산 끝났어? 아까 더 빠른데? F2는 얼마니? 8, 마이너스 8? 마이너스 8이네? 그럼 P는 마이너스 8 이하니까 최대값은 2번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뭘 푸냐면 938번 푸는 너희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죠? 벌써 35분. 자, 그 다음 이어가 볼게. 자, 똑같아. 지금까지 해오던 거하고 다른 거는 하나도 없어. 다 똑같은 거고, 뭐 다른 두 식, 어떤 식이 다른 식 이상이다? 그러면 요 식에 미지수가 있든 요 식에 미지수가 있든 미지수만 남기고 나머지를 넘겨서 그냥 연립한 식으로 하라고 했는데 다른 H로 치환해서 하시오. 뭐 이런 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방법이 바뀌는 문제는 아니니까. 그런데 한 가지는 얘야. 모든 실수. 일정 x값이 0보다 크다? 뭐보다 이상이다? 이런 게 아니고 실수 전체에서 성립해야 되니까. 그래서 조금 까다롭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이런 겁니다. 이번에 이렇게 한번 해볼게. 미지수가 물론 얘를 넘겨서 해도 상관은 없다. 그런데 어차피 x가 없기 때문에 미분하면 얘는 사라지죠. 그래서 요 놈만 가지고 그냥 판단을 해도 상관없죠. 근데
일단 요거 자체를 요번에는 미지수 안 넘기고 하는 것도 한번 해볼 테니까. 근데 저 4차 그래프가 x축보다 항상 위에 있게끔 하는. 자, 그럼 첫 번째 f 프라임 x가 해야 되겠죠? 4 x 세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면서 얘를 능력으로 만들까? 그러면 4로 묶으면 x 세제곱 마이너스 1이네. 그러면 우리가 누누이 해오던 이런 식이 되겠죠. 자, 그런데 1이라는 것은 나왔어. 능력으로 만드는 거. 근데 여기는 판별식이 0보다 작으니까 허근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 유형은 두 가지 유형이 나올 수 있다. 뭐 그 허근을 자체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 그래서 뭐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놈들의 함수값들을 다 찾아야지만 이게 이쪽 부분이냐 이쪽 부분이냐 판단할 수 있거든. 그래서 판단할 필요가 없어. 대충 이렇게만 그려놓으면 돼. 그러면 나는 이걸로 판단을 할게. 그러면 얘가 이 모든 것들이 x축보다 위에 있어야 되니까 만나면 안 되고 x축이 이렇게만 존재할 때밖에 안 되는구나 라고 할 수 있죠. 그럼 결국 요 놈의 높이인 f의 1이 0보다 커야 된다. 요것만 딱 판단하면 되겠죠. 괜찮습니까? 자, 1을 집어넣어보자. 요 숫자는 마이너스 3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4a 얘가 0보다 크다죠? 다 넘겨.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3 얘가 0보다 작다. 그러면 그냥 a 마이너스 1 그래서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는 2번의 범위가 나오겠군요. 괜찮죠?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 허근을 가지는 이런 문제도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머릿속에 조금 유념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41번 좀 천천히 해보시고 얘를 선택한 이유는 천천히 적어. 다 안 된 사람 적어. 급하게 해야지 박사. 정동 가려고 두개 골라요. 뭐 읽은 건데요? 일단 해. 잘 봐. 나의 선생님이 가라고 또 다른 게 있거든. 뭐라고? 저도 되고 비교도 된다. 이기지만 하면 돼. 66%의 확률로 학생들이 좋게 만들어줘. 알지? 내가 이겨볼게. 이러면 내가 패배한 그 얘기한 것 중에 나오면 아무도 안 걸었어. 뭐 다른 거 걸었으면 내가 목숨 걸고 승리했지. 자, 아까 전하고 식이 달라지는 것은 뭐냐면 이거야. 그냥 x가 안 붙어있는 쪽에 미지수가 있었는데 얘는 x가 붙어있는 쪽에 미지수가 있어. 그래서 조금 생각을 해줄 필요는 있을 것 같아. 근데 어떻게든 우리는 출발을 할 수밖에 없잖아. 출발은 무조건 똑같아. 딱 보자마자 f 프라임을 안 해도 될 줄 알았는데 아니네. 그죠? 그래서 f 프라임 x를 할 수밖에 없네. 저 4가 만약에 8이었다면 괜찮았는데, 그지? 그래서 f 프라임 x를 천천히 해보자. 그러면 4x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k의 세제곱 이렇게 만들어지네, 그지? 자, 그러면 얘를 능력으로 만든 값 찾아야 되는데 4로 묶으면 x 세제곱 마이너스 k 세제곱이야, 그지? 자, 그러면 미지수가 있는 거야. 그럼 여기는 x 마이너스 k,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kx 플러스 k제곱 능력이 되네. 일단 잘 모르겠지만 k라는 거는 하나 튀어나왔고 그래서 뭐가 되겠대? 그러면 여기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인수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판별식을 생각해 줘야 돼, 그지? 그럼 판별식을 썼더니 b제곱 마이너스 4ac 했더니 얘가 마이너스 3k제곱이 나왔죠?
K가 뭐 실수라는 말이 있지? 아무것도 없잖아, 그치? 그러면 뭔가 판별식의 부호가 어떻게 되는 거니? 0보다 왜? 다시. 정말 집중해. 버그 될 때요? 얘가 0보다 어떻게 된다고? 전에 아니 그냥 요것만 보고 K가 실수라고. 왜? 실수인데 실수 뭘 집어넣었을 때 요 놈의 부호가 0보다 어떻게 되는 거냐고 물어봐. 작아요. 그래서 틀리는 거야. 0 이하지. K가 0일 수도 있는 거잖아. 네. 소수에서 그래도 감점 나간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그래서 두 가지로 할 건데, 그러면 판별식이 만약에 K 값이 0이면, 그래서 두 가지 갈까? K 값이 0이면 얘가 사라지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뭘 가지는 거니? 3중근을 가지는 거야. 그죠? 그러면 만약 이렇게 내 출발을 첫 번째 이거 서술형 때문에 해줘야 되겠네. 판별식 D가 는 0이면 K 값이 0이란 뜻이고 F 프라임 X가 4X의 세제곱이 나오는 것이고 얘를 는 0으로 만든 값은 0에서 3중근을 가진다. 그러면 그래프 자체는 이렇게 0, K가 0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X축이면 이렇게 3중근을 가지니까 이렇게 되면서 12에서 3중근은 이렇게 되는 거거든? 12. 그러면 항상 성립하죠? 그 다음에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K라는 것은 아직 모르겠다. 그러면 허근을 가지는 거니까 그래프는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가는 거네, 그지? 그러면 X축이 올 수 있는 것은 이렇게밖에 못 오는 거네. 그럼 결국 F의 K 값이 0보다 크다라고 해서 범위를 찾아줘야 되겠죠. 페이지가 뭐 되나? 마이너스 3K 4제곱 플러스 12가 0 이상? 그러면 K의 4제곱이 4 이하? 그러면 K의 제곱이 마이너스 2 이상 2 이하? 그런데 완전 제곱식 요거는 항상 만족하고 있으니까 신경을 안 써도 상관없죠? 그럼 요것만 만족하니까 마이너스 루트 2 이상이고 K 값은 루트 2 이하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K 값이 0일 때 성립했죠? 그런데 얘여도 되고 얘여도 되는데 얘가 요 속에 포함되죠? 그러니까 요것만 답을 적으면 되는 거지. 얘여도 되고 얘여도 되는가 다른 경우가 굉장히 까다로워. 해석을 잘 해줄 수 있도록. 그래서 x의 개수나 x 제곱의 개수에 뭔가 미지수가 있을 때는 좀 쉽지 않다는 것을 감안하고 문제를 풀어야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다 x의 개수에 미지수가 없어서 차라리 493번이 굉장히 좀 까다로웠던 것 같아요. 자, 유형 10번만 하면 이제 방부등식 쪽은 끝나고 새로운 속도 가속도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들어가는데 미분 쪽도 속도 가속도가 있고 적분에서도 속도 가속도가 똑같이 있습니다. 근데 개념 논리 자체는 다른 게 없어. 똑같다. 자, 유형 10번까지만 한번 진행을 해볼게. 자, 이번에는 어떤 부등식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어떤 구간에서 똑같은 논리네. 어떤 구간에서 어떤 구간이 정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모든 실수 전체에 나올 수도 있고 fx가 gx보다 더 크다? 그럼 얘를 넘겨서 fx-gx가 0보다 크다. 그래서 치환해서 hx 최소값? 별반 다른 거는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앞에 유형과 다른 게 없으므로 그냥 나중에 너희들이 한번 읽어보면 될 것 같다. 여기는 뭐 다른 건 없어. 자, 그럼 내가 문제를 좀 볼게.
뭐가 좋을지 노란색으로 뭔가 표현되어 있는 걸 가볼게. 그게 아무래도 뭔가 중요할 수도 있으니까 949번 가볼게. 자, fx의 그래프가 말로 설명돼 있죠? gx 그래프보다 항상 위쪽에 존재한다? 그럼 우리는 첫 번째로 이렇게 해버리면 되겠죠? 요식과 요식을 가지고. 자, 그랬을 때 물론 a를 같이 넘겨도 상관없지만 a는 남겨두고 넘길게. 얘는 남겨둘게. 자, 그러면 넘기면 x의 4제곱. 근데 x의 세제곱은 좀 사라진다. 그러면 마이너스 6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8x 하고 a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네, 그치? 자, 그러면 우리는 새로운 식이 형태가 만들어졌으니까 여기 있는 좌변을 hx라고 설정을 해주고 y는 a보다 항상 크다라고 이렇게 되겠네. 뭐지 뭐? 바로 안 되는데? 그러면 미분 가자. 딱 보자마자 2초 안에 뭔가 프라임이 필요 없다는 게 안 밝혀지면 그냥 무조건 미분해. 시간 없으니까. 4x 세제곱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8 는영으로 만드는가 4로 묶으면 x 세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되죠. 마이너스 1 그러면 x 플러스 1 될 것이고 최고차항 때문에 x제곱 상수항 때문에 마이너스 2 플러스 x제곱이 사라져야 되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x가 와야 되겠네. 개수 비교로 인수분했습니다. 그럼 여기가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야. 그럼 요식은 x 플러스 1의 제곱, x 마이너스 2가 이렇게 만들어지네. 됐니? 자, 마이너스 1에서 중근을 갖죠? 는영을 만드는 값이 중근을 가지면 변곡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4차항의 개수가 양수죠? 4차는 감소부터 숫자가겠지? 그래서 감소하다가 는영이 됐지만 계속 감소하는 변곡점을 만들고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지겠다라고 할 수 있겠지? 그럼 우리가 찾는 y는 a라는 것은 이렇게 가야지만 되는 거죠? 만나면 절대로 안 되죠. 능이 없으니까. 그래서 a라는 것은 f의 2보다 더 작아야 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집어넣으면 여기다 집어넣겠죠? 16 그 다음에 마이너스 24 그 다음에 마이너스 16 사라지고 마이너스 24보다 작다? 그럼 마이너스 24보다 작은 정수의 최대값은 마이너스 25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나옵니다. 1번. 자, 지금 문제 풀이가 잘 봐. 이 풀이나 지금 이 말이나 똑같은 말이라는 걸 하나 좀 적어볼래? 자, 왜 지금 이걸 적어놓냐면 951번에 노란색으로 된 거 있죠. 빨간색으로 밑줄을 쫙 한 번 더 칩니다. 그거와 이거의 차이점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니까 조금 잘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뭐 고1 때도 이차함수에서 이런 파트의 문제가 조금 출제된 적이 있는데 시험 문제에서 있긴 있었는데 새롭게 나와서 편 자체가 딱 설명할 수 있는 사람 혹시 있니?
차이점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차이점이 뭘까? 여기 1과 여기 2가 잠깐 한 토시만 바뀌었을 뿐인데 문제가 확 달라지는 겁니다. 이게 이 표현이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고 이거는 아까 그거하고 똑같다니까 이런 표현으로는 잘 나오지 않는데 내가 이거 해놓은 이유는 뭘까? 용조 혹시 차이를 알겠니? 뭐 자유롭게 얘기하는 거뭐 틀려도 상관없으니까 뭔가 자기 의견을 얘기하는 것도 그거니까 도움이 알겠니? 아니요. 모르겠어? 유진이는? 윤진이는? 다 털러 남는 거야. 이 토시 하나 때문에 잘 봐. 같은 x 값이잖아, 그렇지? 같은 x 값에 대해서만 f가 g보다 위에 있으면 된다는 뜻이거든. 만약에 f라는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대. 그럼 g가 이런 식으로 돼도 상관없는 거지. f가 g보다 항상 위에 있는 거니까. 그죠? 아까 그런 표현이야. 그런데 얘는 다른 x 값들에 대해서도 항상 성립해야 되는 거야. 잘 봐. 여기가 x1이야. 여기가 x2야. 그럼 얘가 fx1인데 얘가 fx2야. 성립하는 아니 gx2야. 얘가 성립하는 거니? 안 하죠? 그죠? 어떤 x 값들을 다른 거를 비교했을 때도 항상 이렇게 된다. 요 의미 가지고 개념을 찾아내면 f의 최소값이 g의 최대값보다 항상 위쪽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f래. 그러면 이 높이보다 여기가 최소값이잖아, 그렇지? 그러면 g는 어떻게 되더라도 뭐 이런 식으로 최대값. 그래서 이거의 최소값이 이거의 최대값보다 항상 위에 있어야지. f1이든 f2든 뭐 이렇게 x를 아무데나 잡더라도 x2를 아무데나 잡더라도 무조건 x1이 x2보다 항상 클 수밖에 없는 거야. 요 그림 자체를 잘 표현해 놓을 수 있습니다. 자, 다른 x값 때문에 굉장히 심오한 내용이 돼버립니다. 이거. 그냥 막 설명해 줄 수도 있는데 자기가 스스로 생각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으니까 깜빡은 없으니까 천천히 그림을 보면서 에어컨을 끄고 싶은데 에어컨 켜지가 않네. 그냥 선풍기만 켰어. 자, 그래서 뭐 간단한 내용이 그때 다행히 너무 편한 걸로 나와 있어. 와, 완전 땡큐죠? x의 세제곱으로 묶으면 얘가 3x-4잖아, 그치? 그러면 x축하고의 교점인데 0에서 3중근을 가지고 3분의 4에서 뚫고 지나가는 거야. 그러면 일단 F 쪽에서 초점을 맞춰볼게. 자, 감소함수죠. 0에서 3중근을 가진다는 것은 접하면서 뚫고 지나가는 이런 그래프죠.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0, 여기가 3분의 4. 자, 그랬을 때 또 기억이 안 나겠죠? 3중근을 가지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3대 1이어야 돼.
그래서 요 값 자체가 뭐가 되냐면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f의 최소값이라는 것은 f의 1을 의미한다. 됐니? 유진이 왜? 어디야? 내 소리 듣기 싫어? 뭐 정신이 딴 데 있는 것 같아.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G 쪽은 2차 함수니까 간단하죠? 위로 볼록이죠? 축이 마이너스 2a분에 비하면 축이 3이죠? 그래서 G의 최대값이라는 것은 G의 3이 되겠네, 그치? 그러면 마이너스 18 플러스 36이니까 18 플러스 K가 되겠죠? 자, 그럼 최종적으로 F의 최소값인 마이너스 1이 G의 최대값인 18 플러스 K 얘보다 더 커야 된다. 따라서 K 값은 마이너스 19보다 작다.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11번 유형까지, 아니 10번 유형이죠? 10번 유형까지 됐고, 잠깐 쉬었다가 속도 가속도를 또 출발을 한번 해볼게. 자, 속도와 가속도가 있네. 자, 일단 어렵게 표현된 거를 생각을 한번 해볼게. t라는 건 시간입니다. 위치를 x라고 합니다. 첫 번째, 다 배웠겠지만 x라고 놓고 시간을 t라고 놓을 건데, 제일 크게 비웃었다 너. 잡아봐. 자, 열받게 만드는데 조심해. 물리면 안 돼. 됐다. 자, 요즘 모기가 이게 날씨가 추워져도 모기가 너무 한번 걸리면 아파. 자, 요거 설명하면 그 다음 건 솔직히 설명할 필요가 없는데, 위치에 뭐라고 의미를? 우와, 그렇지. 또 위치의 변화량이야, 시간의 변화량이야. 그러면 시간에 따른 위치의 변화량을 델타 x도 0으로 간다는 것은 순간적인 변화율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평균 변화율, 순간 변화율 배울 때 했었잖아, 그렇지?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x를 dt분의 dx 이렇게 해서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야. f't래. 그러면 결국 우리는 위치라는 것을, 위치에 관한 t에 관한 식이 있을 거야. 그거를 미분하면 속도가 돼. 그래서 v라고 이렇게 하고, 그럼 똑같이 속도의 증가량이 시간에 따른 변화량이 되면은 그게 가속도거든. 그래서 속도식을 t에 관한 거를 한 번 더 미분하면 가속도식이 돼. 그래서 여기를 a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영어 공부했으니까 뭐의 약자니? V, 뭐의 약자야? 속도를 영어로 하면? 이거는 약간 물리 쪽에, 물리 아니, 이과? 이제 안 그리네요. 빨리 말해. 뭐의 약자야? 동욱이, 모르겠는데. 너 이과야, 문과야? 뭔가. 아니, 해줬잖아. 해줬대 까먹은 거야? 난 분명히 이거 해줬다. 제우쌤도 분명히 해줬다. 벨로시티. 너 몰라? 그거의 약자고. 그건 아니고 아니에요? 자동차와 관련 있다? 라고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을 텐데, 넌 알 텐데. 넌 대답 못하면 넌 가만 안 둔다.
속도가 훅 증가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럼 자동차에서 뭘 밟아야 되지? 브레이크 말고 악셀러레이션. 그거의 약자가 A입니다. 상식적으로 좀 알자 이것들아. 자, 그런데 그러면 얘가 FT면 T에 관한 식으로 주어질 거거든. 그럼 얘는 F'T고. 그러면 얘는 물론 이계도함수를 쓰면 안 되지만 한 번 더 미분하는 거니까 F2'의 T가 가속도식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적분을 가면 가속도식이나 속도식이 주어질 거야. 그러면 그거를 적분을 하면 이렇게 되고 반대로 적분하면 이 식이 만들어진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눈에 좀 익숙하죠? 그래도 한번 적자. 귀찮겠지만 다 아는 개념이겠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한다 생각하자. 고2가 끝나고 고3 때 수능 특강이나 이런 걸 풀겠죠? 그때 수원수투 공통과목 하면서 미적분을 할 건데 그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그때 대답하지 못한다면은 나가 안 되겠어. 기본적인 거는 그래도 알고 있어야지. 물론 시험에 연관성은 없는 건 당연해요. 그렇지만 그래도 다 알아놓자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952번을 가볼게. 두 가지 종류의 말이 나옵니다. 일단, 얘를 FT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아니면 미분했을 때 X'B 속도다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지만 뭐 아무거나 자기가 원하는 방법대로 가면 되는 거고. 자, 수익선 위로 움직이는 P점의 T의 좌표가 필요 없는 말이고 요 식만 중요하죠. 위치식이구나. 그러면 첫 번째, 여기서 5까지의 평균 속도와 그 다음에 C에서의 점 C에서의 속도가 같을 때 이 두 가지가 서로 같다는 것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평균 속도라는 것은 이렇게 해야 되겠죠? 평균 변화율하고 똑같은 말이죠. 0,x0하고 그 다음에 5,x의 5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가 평균 속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5-0분의 현진 x5 85 마이너스 x0은 0이죠? 0 이게 평균 속도가 되겠네, 그지? 자, 그래서 17이 되겠죠? 자, 그러면 C에서의 점 C에서의 속도가 그러면 우리는 X'을 가야 되겠죠. 얘가 속도인 V가 될 것이다. 그럼 저 식은 미분의 3t 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2가 되겠네, 그지? 그러면 우리는 C에서의 속도니까 VC를 의미하는 거죠. 그거를 바로 여기로 적게 그러면 3c 제곱 마이너스 4c 플러스 2가 되겠네, 그치? 그럼 넘어와서 정리할게. 3c 제곱 마이너스 4c 그 다음에 마이너스 15는요 3c가 될 것이고 c가 될 것이고 3, 5, 15 마이너스 3 플러스 5 이렇게 하면 돼. 그러면 그 c 값은 시간은 항상 양수라는 거 생각해야 되겠죠. 그래서 c 값이 0에서부터 5까지인데 따라서 c 값은 3이다.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되겠죠. 의외로 이 문제 자체가 다른 문제집에 잘 없어. 그래서 애들이 평균 속도 나왔을 때 어떡하지? 이렇게 되는데 그냥 위치에 두 점 사이의 기울기라고 하면 평균 속도가 해결될 것이다. 그 다음 처음에는 좀 쉬운 내용들을 가지고 가겠지? 956번 갈까? 바로 옆에 있는 거? 벌써 20분이네. 10분 남았네.
이거 하나만 하더라도 이 정도만 알아도 조금은 대충 해결할 수 있을 거야 테스트는. 물론 그림 나오는 뒷부분은 좀 어렵겠지만. 자, 원점을 출발한대. 그러면 수직선에서 0,0에서 출발하겠네. 그 다음에 뭐라 위치 이렇게 나왔겠지. 자, 그럼 우리는 신경 쓸 것은 얘가 위치고 속도가 8인 순간에 t 값을 찾아내고 그 다음에 그때의 가속도를 구하시오. 그럼 어차피 우리는 미분해서 속도와 가속도를 찾아낼 수밖에 없겠네. 미분하면 속도 3t제곱 마이너스 4t 그 다음에 플러스 4 그 다음에 가속도 또 한 번 더 미분 6t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죠. 두 개씩을 만들고 출발하자. 그럼 첫 번째는 속도가 8인 거니까 미분한 식에다가 여기다가 는 8 하면 되겠죠. 그러면 넘겼다라고 하자 그냥 3t제곱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그다음에 3t t 어떻게 인수분해 되나? 마이너스 2하고 플러스 2로 인수분해하면 되겠지? 그럼 시간은 양수라고 했죠? 그래서 t 값이 2일 때구나 라고 찾아냈으니까 우리가 할 것은 2를 찾으면 되죠. 그때 그 순간에 그때 t 값이 2일 때 결국 a의 2의 값을 구한다네. 12-4니까 그때 가속도는 8이다 라고 이렇게 나오죠. 이런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네. 속도는 앞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뒷부분에 갈수록 좀 좋은 문제들, 시험에 많이 출제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정도가 시험에 나온다면은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받아 적으면 그냥 끝나는 거죠. 유형 12까지 할 수 있겠구나. 일단 이따가 30분부터 풀이할 순서는 저번 숙제 화요일날 나갔던 숙제에 대한 질문을 먼저 받고 그 전에 있던 또 질문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을 할게. 자, 요 파트가 조금 중요한 파트네. 이 말이 중요한 거죠, 이거. 세 가지 조건이 존재한대. 속도라는 것이 는 0이 되는 거. 속도가 딱 0인 그 지점. 그럴 때는 첫 번째 동그라미 1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지면이 있는데 여기서 로켓을 쏘아 올렸다. 그럼 떨어지겠죠? 올라갔다가 내려오겠죠? 그랬을 때 딱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 그때 속도가 0이다. 이런 개념을 의미하는 거고 똑같은 말로 위쪽으로 올라가다가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요 지점. 그래서 운동 방향을 바꿀 때도 속도가 는 0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 똑같은 말로 운동이 정지한대. 그럼 쫙 갔다가 멈췄다가 떨어지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운동이 정지할 때 멈출 때라는 의미로 여기다가 적을게. 나는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구나. 그러면 요 그림 하나로 지금 다 되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올라갔다 내려왔다는 반대 방향이죠. 그러면 올라가는 속도가 얘가 플러스면 음의 속도도 존재한다는 건 알고 있어야 된다. 양의 속도, 음의 속도. 그러면 올라갈 때가 양이면 내려올 때는 음이죠. 근데 시험 문제 나와 있는 게 이거죠. 어떤 두 점이 P라는 점하고 Q라는 점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때 그러면 하나가 양의 속도를 가지면 하나는 음의 속도를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결국 결론은 그 두 점의 속도, 위치가 둘 다 주어질 거야. 둘 다 미분을 해. 속도식이 될 거 아니야, 그치? 그걸 곱했을 때 0보다 작다. 이거 표현을 잘 해놔야 되겠죠. 자, 두 번째 유형부터 벌써 중요한 말들이 튀어나오기 시작하네. 자, 이런 말들 잘 기억할 수 있도록 합시다. 그럼 과학 시간에 배운 거를 한번 물어보도록 합니다. 속도와 속력의 차이점은 뭡니까?
아는 사람 아무나 대답해 볼래? 전체를 위해 내가 희생해서 얘기하겠다 할 수 있는 사람 없나? 용기를 내서? 어? 방향? 약간 벡터 쪽으로 개념을 잡은 거고, 물론 방향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 근데 좀 더 초성이 듭니다. 그렇죠. 자, 속도라는 것은 양의 속도도 존재하고 음의 속도도 존재합니다. 근데 속력이라는 것은 그냥 다 양수값이야. 그래서 결국 표현할 것은 속도를 절대값 씌운 것이 속력이다. 이렇게 표현하다 말하면 되겠네요. 오, 유진이 희생 잘하는데? 안 그럼 또 다 한 명씩 질문할 거니까. 자, 이 정도 개념이면 될 것 같네요. 자, 유형 11까지 숙제로 갑니다. 유형 12는 내가 한 문제밖에 풀지 못할 것 같으니까 지금 문제가 무려 7개가 있는데 하나밖에 지금 못해서 어쩔 수가 없네, 그치? 자, 960번 정도로 일단 출발해 볼게. 자, 오늘 마지막 문제가 되겠네. 자, 수직선 여기 움직이는 점 P의 T를 필요 없는 말이죠. 그래서 위치식이 주어져 있다. 그런데 P가 출발한 후,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운동 방향이 바뀐다. 아, 그러면 일단 두 번째라는 키워드 하나, 그 다음에 운동 방향이 바뀌는 얘를 가지고 우리는 속도가 0되는 그때의 그 T값을 구하시오라는 말하고 똑같구나 라는 표현을 이해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미분하죠. 속도식은 3t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9t, 그 다음에 플러스 6. 얘가 0되는 t값은 두 번째 숫자가 뭐냐라고 묻는 거죠. 자, 그러면 뭐 3으로 이거 나눠도 상관없죠. F'이 아니니까. 몰라. 자, 여기서는 뭐 인수분해를 안 해도 상관없겠죠. t값이 1하고 2죠. 그러면 우리가 찾는 t값은 두 번째니까 2가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러면 그때 가속도를 구하라고 했죠. 가속도는 속도를 한 번 더 미분하는 거야. 한 번 더 미분하면 6t 마이너스 9가 되겠죠. 그럼 우리가 찾는 그때 가속도는 a의 2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12 마이너스 9니까 결국 3의 가속도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가속도도 마찬가지야. 속도가 증가한다 그러면 가속도는 양수고, 속도가 감소한다라고 하면 가속도는 음수야. 그러면 가속도의 절대값이 가속력이라는 말로 하는데 거기까지는 나아가지 않다. 그거는 뭐 물리 쪽에서 하는 거고. 자, 그래서 일단은 960번 풀었던 것까지 진행을 하고 정리를 하시죠. 오늘 했던 거에 대해서 혹시 조금 더 설명이 아니면 문제를 조금 하나라도 더 풀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유형이 혹시 있는지 점검을 먼저 하고 갈게. 11번 유형까지. 이 두 문제나 세 문제밖에 안 했는데 그걸로는 좀 부족한 것 같다. 그러면 한두 문제, 한 문제 정도는 내가 더 같이 풀어볼 테니까 좀 어려운 유형인 것 같다. 스스로 너희가 판단을 할 수 있을 나이니까 혹시 있으면 말씀을 하시고 일단 촬영은 여기까지 할게.